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법원이 보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가격이 폭락한 양식 넙치에 항생제 사용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됩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때 아닌 고등어떼가 나타났습니다. 초겨울에 주로 잡히던 고등어가 한여름에 풍년을 이루면서 어획량이 예년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제1제주인은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제1제주인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5달 만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으라는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개발사업 인가와 토지 수용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휴양형 주거단지.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공사는 진행됐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자 한 달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강모 씨 등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 제주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 결정을 9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호텔 건축이 예정됐던 토지 8,000제곱미터에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자의 점유를 풀고 법원이 보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사업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토지를 불법 점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토지들이 유원지로 개발된 게 아니고 휴양형 주거단지로 개발된 것이어서 당초 그 사업 인가 조건과는 맞지 않아서 그 행정처분이 모두 다 무효가 됐다는 취지고요.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됐다면 토지 수용도 무효가 되어서 아니 뭐 당연한 결과고요. 그거 너무 늦어 쉽게 사실 대법원 판결을 나는 순간 바로 이게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뒤 인허가를 다시 밟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군 시설 규칙에 따른 유원지 개념, 그다음에 유원지 결정, 유원지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 조례로 이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이런 것을 조례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휴양형 주거단지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3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특별사면이 성사되지 않아 아쉽고 도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용 기항지인지 정부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미 해군사령관이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 함정을 보내겠다고 발언한 것은 미군기지와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크루즈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생제를 써온 제주 양식 넙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항생제 사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넙치 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 시내 한 양식장.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도 없고 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바다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넙치를 키우는
친환경 양식장입니다. 자연 환경하고 같이 맞춰주고 또 밀도를 낮춰서 고기들이 서로 그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주면 항생제를 안 쓰고도 가능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 방식으로 넙치를 키우는 양식장은 도내 전체 양식장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양식장은 사료에 섞거나 주사를 통해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좁은 수조에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부작용이 큽니다. 특히 주사로 쓰는 항생제는 오랜 시간 넙치에 남아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축용 항생제까지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그 항생제 등 약품 과다 사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식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주로 초겨울에 잡히는데요. 한여름에 때 아닌 고등어떼가 제주 바다에 나타나면서 어민들이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싱싱한 고등어가 가득 들어있는 어창. 장정 2명이 커다란 뜰채를 힘껏 부여잡아 생선을 담으면 크레인이 단숨에 들어올립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신이 납니다. 어판장에는 쉴 새 없이 지게차가 드나들고 은빛 고등어들이 수북히 쌓여 산을 이뤘습니다. 고등어 선별 작업에 투입된 인원만 하루 평균 100여 명. 소라 금채기에 쉬고 있던 해녀들도 때 아닌 고등어 등장에 일거리를 얻었습니다. 여름에 바람 가차불면 노란아 수닥이 노란아신데 고등어가 많이 나냐냐 잘도 수입도 짭짤하고 잘도 기분 좋아 맛이. 비양도 앞바다에서 6시간 전에 잡아 올린 고등어입니다. 이 크기가 성인 팔뚝만한데요. 이 작년 이맘때보다도 씨알이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시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고등어 어획량은 700여 톤. 지난해보다 7배 늘었고 위판액도 8배로 늘면서 10년 만에 8월 위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서해로 북상하는 난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수온이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중충대 30m 중충대 중심으로 해서 고등어들이 좋아하는 약 한 20도씨 전후의 수온이 지금 형성되면서 고등어 어장이 활발하게 지금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말까지 제주 부근 바다에 저수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여름 고등어 풍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도내 11개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199만 명으로 작년보다 50% 늘었습니다. 해수욕장별 증가율은 협재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 가장 높았고 성산 신양해변이 22%로 가장 낮았습니다. 야간 해수욕장에도 39만 명이 찾아 작년보다 47% 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0만 명이 넘는 제주 출신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건너간 제1제주인은 일본에서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고향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처음으로 취항한 1922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주인들은 하나둘씩 배에 올랐고 오사카에는 제주인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강제징용과 함께 1940년대 10만여 명으로 늘어난 제1제주인들은 낮은 임금과 민족차별에 시달려 했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막 이 미세하는 것도 막 일석이며 해서 하루도 놀지 않고 일석이며 해서 여기선 돈 요요시 이렇게 한 번도 못 살아봤어.
해방 직후 4.3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적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정착한 이들은 피와 땀이 섞인 돈을 고향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최초의 호텔을 지어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감귤 묘목을 보내고 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제주가 어려웠던 시절에 제주 발전을 이렇게 이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분야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현재 제일동포 가운데 15%인 10만여 명은 제주 출신으로 추산됩니다. 8, 90대가 된 1세들은 한 달에 20만 원 남짓한 생계지원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에다가 혼자 기거를 하시면서 끈끈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역사가 남긴 피해자면서도 고향 발전에 헌신했던 제일제주인들에 대한 재조명은 광복 70년을 맞는 제주사회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초대 제주도 교육감 유품전이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성여학교 1회 졸업증서와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사용했던 손수건과 부채, 수영인 명부와 판결문 등 독립운동과 여성 계몽운동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했던 최정숙 선생의 유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내년에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크루즈 527척이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이 확정돼 태풍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도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0년 5만 5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59만 명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65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 해외 마케팅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와 파워블로거 간담회를 열고 한류 가수 이루를 제주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해 축하 공연과 팬사인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집권 여당 총재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고 오는 10월 대규모 방문단과 함께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